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철입니다. 논술신 기철님의 입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학생부 종합 2학년 때 했다면 좋았을 일들. 일종의 가정법, 뭐 과거 완료, 뭐 그런 형태의 제목을 띄웠습니다. 일단 오늘의 타겟 시청자는 제가 이제 오늘 이따가 가서 수업하게 되는 예비 고3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저랑 저녁 때 수업을 했던 예비 고2들을 위한 얘기기도 해요. 두 집단에 모두 해당이 될 테고요. 아니면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예비 고1 등에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2학년 때 했다면 좋았을 일들, 후회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3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는 이런 거를 안 했지만 너랑 올해 학생부 종합에서 붙을 다른 애들은 이거 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한 만큼 뭐를 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오늘 수업 이후로 지금 고2 예비 고2 친구들은 3월 초까지 수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좀 짜보세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느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틀 남았고요.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은 280일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그 백화점에 갔다가 이런 막 이벤트 사진 찍는 것도 하더라고요. 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구경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쁘고 동계올림픽은 뭐 그냥 제가 TV를 통해서 응원하도록 하고요. 저는 당연히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올 한 해를 보낼 겁니다. 이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이런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골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 대학에 소속된 입학사정관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외부에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들어가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계속 그 교환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의 중요한 부분을 맡도록 하자. 그러면 좀 공정성 부분이 올라갈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듯이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시 같은 객관식 위주의 시험이 가장 공정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사실 학생부 종합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장점도 살리고 공정성도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좀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을 주요 대학의 정원의 3분의 1 정도로 줄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2018학년,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번 대학 입시에서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뽑는 비중이 전체 인원의 43.3%였대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거죠. 전국 평균이 23.5%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간섭을 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입시의 대세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 뽑고 싶은 거죠. 내신이라는 성실성,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평가원이 지정한 문제 유형들에 대한 단기간 습득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과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창의력까지 거기다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뭡니까 그 교과와 비교과에서 능력까지 보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에 해당되는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도 진짜 배기로 우리 대학에 와서 멋지게 공부할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대학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거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분들은 지난 1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학 입학처장님들께서 그 학생부 종합에서 제일 일단 우선시한 게 뭐냐? 내신에서 시작한다는 얘기 다들 입을 모아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보지 않고 비교과도 본다는 거지. Not only A but also B지 not A but B는 아니라는 거죠. 자소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그 정확한 타겟은 고등학교 2학년 18살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소서는 굳이 고1이나 고2 때 너무 확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년 그 고3 친구들하고 자기소개서 얘기할 때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게 17살, 18살 때 그렇게 쉽게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생기부랑 안 맞으면 어떻게 미안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입 맞으면이 아니라 안 맞으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 참 많이 해요. 생기부랑 자소서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여러분 생기부가 먼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는 거겠죠.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생기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써서 붙었대. 누가 자기소개서에 뭐 어떻게 했대? 자기소개서 이런 거 해야 된대.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니고 저도 자기소개서 지금 수년째 입학사정관제 시절 때부터 계속 지금 수년째 지금 수백 편 수천 편에 이를 정도의 자기소개서들을 매년 학생들하고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항상 듣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어떤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자기소개서 하나만 엄청나게 막 다이나믹하고 막 세상을 바꾼 것 같고 그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학생이 생활기록부는 만약에 되게 막 평소에 내성적이고 뭐 행동보다는 뭐 생각하고 사유하는 편이고 그럼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쓸데없는 걱정으로 한숨만 쉬지 마시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물론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뭐 경진대회라든지 뭐 작성한다는 그런 기회도 많을 텐데요. 많이 작성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정한 거를 가지고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예요. 학종의 시작이자 끝은 생활기록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야말로 학종을 대비하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대단히 이제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다면 4, 5, 6, 7번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4, 5, 6, 7이 아니라 5, 6, 7인가 아무튼 진로 희망 부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약간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태셋을 비롯해서요 고등학생이 자격증 딸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고의 예비 고의 수업하면서도 이제 어떤 학생이 쉬는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역사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1학년 때 따는 게 좋냐, 뭐 2학년 때 따는 게 좋냐, 3학년 때 따는 게 좋냐, 뭐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 반가웠고 너무 기뻤어요. 그 보면은 이런 친구들 많아요. 마침 이제 오늘 수업한 곳은 이제 일반고인데 일반고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는 특목고가 아니다, 뭐 외고 뭐 자사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기분이다. 뭐 대학들은 뭐 그런 애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들 막연하게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거부감 가는 친구들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배출한 합격생들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들 논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들은 여러분 특목고 자사고 나온 학생을 좋아할까요? 일반고 나온 학생을 좋아할까요? 당연히요. 공부 잘할 학생을 좋아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일반고를 다녔을 수도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입시 비리나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거는 다수가 아니라고 확신하고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학종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쓴소리 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자격증 인증 딴 학생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건 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고2들은 예비 고1들은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뭐 역사 관련해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딸 기회가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최대한 빨리 따세요. 그러고 1학년 때도 한번 시험 보고 2학년 때도 보고 3학년 초반에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아요. 교회 실적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오고 학생부 종합이 어느 정도 지금 제도로 안착이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 수상 실적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자격증을 쓴다는 거는 이 학생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만 활동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그리고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게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아니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노력했나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에서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상당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죠. 제가 실제로 작년에도 일반고에서도 수업을 했고 동시에 다른 요일에는 특목고에서도 수업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좀 동아리를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에 해당되는 동아리가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특목고에는 그런 동아리 웬만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닌 학교에는 그런 동아리가 없어. 그래 나는 학종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어떡해요?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점이 또 오히려 한편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로 희망 부분, 이 부분 진짜 학종 준비할 때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정말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알리바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이번에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사례를 들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얘기했다 뭐 학생이 뭐 학종 준비하는데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네 어쩌네 해가지고 뭐 그 학생 입학에 뭐 취소를 하네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저는 학생들 입학 관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학교 특강 방과 후 수업으로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원에서 이제 수업하기도 하는데 학원보다는 주로 이제 학교 특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고 지금 10년 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거의 한 40여 개 고등학교에서 활동을 해왔고 지금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저는 그 문장 하나 안 바꿔줍니다. 토시 하나 안 바꿔줘요. 학생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자기소개서가 대학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지 안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자소서 만약에 그 뭐 어른이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티가 확 나요. 문체가 바뀌어요.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활기록부 역시 학생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갈 부분이지 그런 사교육 강사들이 뭐 컨설팅을 해주겠다니 뭐 이런데 뭐 이런 걸 쓰면 좋다니 그거는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이런 부분은 이런데 이런 부분 또 저렇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지 괜히 막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2, 3학년으로 가서는 경제 관련 전문 공무원이 되겠다.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하냐? 지금 얘기한 학생이 이번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누구나 정말 선망하는 사립대학교의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진로희망 관련해서 막 취미 쓰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취미가 미국 드라마 보기래. 그리고 어떤 학생은 퍼즐 맞추기. 미국 드라마 보기 한 학생은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사립대 영어 관련 학과에 합격했고, 퍼즐 맞추기 학생은요 사립대의 자유전공학부와 국립대의 자유전공학부 두 군데 동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관련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그런 조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이 혹은 고등학교 학생이 생각하기에 또는 뭐 여기저기서 들은 풍어를 갖고서 대학이 생각하는 인재상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거는 대학의 공식 발표들이고, 그 실제로 교수님 만나서 상담해봤냐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인재상과 대학이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 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변화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왜 자신의 그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야말로 이제 학종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죠.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자율활동 부분, 동아리활동 부분, 봉사활동 부분, 진로활동 부분,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본인 스스로를 인생에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획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부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율활동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저도 참 좋아했던 옛날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자율활동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써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학과에 갈지를 완전히 결정을 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더 이제 좁혀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숙하게 많이 고민한 학생들에게 학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지 않은 학생이 무조건 광탈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자율활동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딱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럼 고등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성균관대 입학처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서 각각의 과목이라든지 자신이 했던 활동에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솔직하게 써주면 돼요.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번에 합격한 제 제자들의 사례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점 중에 하나인데, 특목고나 자사고라고 꼭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고라고 불리한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은 만드세요. 그리고 동아리 관련해 가지고 되게 학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대학은 되게 뭐 배려 나눔 협력, 그러니까 자소서에 그런 항목 있잖아요. 배려 나눔 협력, 그거 되게 잘해야 되고 뭔가 좀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를 좋아하지 않을까? 학생부 종합 준비하려면 뭐 뭡니까? 뭐 그런 반장이나 회장이나 그런 거 해야 되고, 동아리를 하더라도 뭐 리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저랑 예전에 같이 고생해서 합격한 학생, 참고로 이 학생은 국립대의 국사학과, 그리고 사립대 Y모 사립대 역사학과, K모 사립대 역사학과, 그리고 명륜동의 S모 사립대 역사학과, 흑석동의 C모 사립대 역사학과 다섯 개 학종을 합격했거든요. 얘는 그 학생은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은 참고로 뭐 동아리나 그런 거 회장 한 적이 없어요. 그 봉사활동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학종에서 원하는 학생 막
봉사활동도 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고 뭐 아니에요. 이 학생은 그냥 고등학교 열심히 다녔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되게 차분하게 정리해서 5군데 동시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상은 좀 좁을 수 있어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그럼 봉사활동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봉사활동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나는 활동 상황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학종은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수님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생활이 얼마나 단조로운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내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솔직하게 대학을 왜 가고 싶은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제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봉사활동 내용조차도 자신의 그런 전공에 대한 고민하고 연관지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이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18살답게. 뭐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자라서 주한 러시아 대사가 될 거야. 그런 거를 써도 돼요. 이번에 합격한 제자 중에 한 명의 생활기록부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자기는 그냥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는 좀 구체적인가요? 글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써서 자율전공에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자기는 그냥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한 학생도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직업이 완전히 뚜렷해 합격? 막연한 불합격?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대학들이 뽑으려는 학생은 무엇보다 대학에 와서 멋지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사실. 바로 그 기본에 충실했을 때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열리게 되고요. 그런 고민을 지속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번에 한번 자기소개서 관련 얘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갑니다. 고1들은 이제 고2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시기에 황금기를 보내게 되고요. 이따가 이제 저랑 저녁에 만날 고2 친구들은 이제 곧 고3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3월 모의고사 등등 여러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자신의 입시를 6개의 수시 원서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 올 한해도 그리고 내년도 같이 고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